네, 두 번째 도착한 약은 펩리스인데요. 반도체의 이제 공정 가운데 저는 펩리스 하면 항상 펩시콜라가 좀 생각나는데 펩자가 그죠? 네. 예, 펩리스 이게 이제 ARM이 미국 상장 절차 들어간다. 이게 원래 옛날에 상장했다가 소프트뱅크가 인수하면서 상장 폐지를 했다가 네. 네, 다시 절차를 밟는 거군요. 펩리스라는 거는 뭔지부터 얘기를 해주시고 네. 예, 이 ARM의 상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네, 팹리스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를 한번 예. 했었습니다. 리스니까 팹이 없다라는 맞습니다.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설계 이런 쪽만 하는 회사들을 우리가 팹리스다라고 부르고요. 이제 ARM 그냥 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예, 좀 이게 어감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암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죠, 우리가. 모바일 AP 쪽에서 칩 같은 설계도를 제작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제 스마트폰 있죠. 이거 전 세계 스마트폰의 99%에 이 암이 설계한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탑재가 돼요. 그냥 거의 독점이죠. 네. 싹쓸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 300억 개 반도체에 이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300개요? 네, 300억 개요. 네. 대단합니다. 예. 엄청난 거죠. 예. 정말 이제 엄청난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예. 그래서 초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장은 아마 시점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이 된 건 아닌데 9월 정도가 좀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시장에서는 이 기업의 가치를 한 6에서 700억 불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한화로 따졌을 때는 80조에서 한 95조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인수 시도할 때가 400억 달러였는데 지금 맞아요. 그때보다 높아졌다는 거죠. 네. 예. 삼성전자도 이전에 ARM 그 암 인수 설이 좀 있었는데 그랬었죠. 워낙 몸집이 크고 그죠? 네. 뭐 인수는 사실 인수하면 대박이죠. 대박인데 쉽지 않겠어요. 근데 뭐 지분 투자나 뭐 이런 거는 좀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네, 아무래도 근데 이게 꼭 대박이라고만을 대박 생각하기에는 네.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또 드릴 텐데요. 네. 일단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2016년에 네. 소프트뱅크에서 일단은 인수를 한 이후에 2020년도에 다시 매각을 사실 계약까지 했어요. 400억 달러에 매각 계약을 했는데 미국이라던가 유럽연합 이런 쪽들에서 승인이 잘 안 났죠. 맞아요. 규제 예. 당국에서 이제 맞아요. 독점 이런 것들 너네 독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무산이 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삼성전자 쪽은 22년 작년이죠. 작년 9월에 한 56조 원 암 인수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10월 초에 사실상 포기 얘기가 또 뉴스가 곧 이어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인수 이런 설계 쪽에 영향력이 인수를 하게 되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의 99%를 이 어플리케이션 암에서 만든 프로세서가 네. 탑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계 쪽의 영향력이 삼성전자가 만약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반대가 심하겠네요. 네, 그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고객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설계 쪽에 자산 같은 것들이 삼성전자로 그냥 흘러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분 매입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걸 통해서 고객사를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약간의 회의론적인 부분들이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나왔다라고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굳이 지분 투자 없이 그냥 설계도 계약해서 비용 내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고객사를 자극을 꼭 해야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 파운드리 쪽의 입장을 좀 보면은 이게 사업부가 삼성전자에 사실상 속해 있잖아요. 분할이 안 돼 있고 그 기업에 다 속해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른 전자업체로부터 일감을 수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애플 같은 쪽들도 TSMC에 일감 주지 삼성전자 쪽으로 안 주고 있었잖아요. 예. 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설계 자산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에서 아무래도 좀 의식했던 부분들도 예. 암 인수 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요즘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수합병할 때 주변국들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결국은 그러면 이제 국내 이런 반도체 설계 회사들을 좀 키워야 되는데 네. 이제 글로벌하고 비교하면 이런 업체들이 되게 아직까지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죠? 미미하죠. 규모도 적고 그래서 맞아요.
이 팹리스 시장의 성장성 전망이나 또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정책적인 지원은 계속 돼야 됩니다. 네. 반드시 돼야 되고요. 우리가 비메모리 쪽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그쪽을 놓치면은 반도체의 패권을 놓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잘 되는 시점이 온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과연 밸류를 상향시켜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10만 원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의 상향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팹리스라던가 파운드리 같은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 포함해서 비메모리 쪽에 대한 파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현재는 사실상 불황 한파 모두 다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글로벌 상위 10개사 매출이 모두 감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코트라의 현지 동향 보면은 TSMC 비롯해서 팹리스 업체들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여전히 전망을 보수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집행이 되면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캐시카우 역할을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오고 있는 메모리의 턴이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플러스 알파로 밸류를 리레이팅 시키고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도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비메모리 쪽도 분명히 정책적인 지원이 들어오면서 같이 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좁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상장한 뭐 파두 이런 쪽도 그런 SSD 설계 쪽이에요. 맞아요. 수급이 여기는 하도 눌려 있는 게 오버행이 많아가지고요. 이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 좀 알려주세요. 제가 여기 나와서 네. 지금 3번째 말씀드리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칩셋 미디어입니다. 칩셋 미디어. 결국에는 이쪽인데 이쪽이 이제 팹리스 IP 대표 기업이에요. 네.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데이터 센터에 AI를 처리하는데 다량의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GPU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쪽들이 이제 칩스법 통과가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부 다 금지시키고 반도체, 첨단 반도체 이런 것들을 중국에 못 흘러 들어가게 기술 같은 것도 막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서 설계, 대체 자산으로 의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일단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설계 지원 라이선스, 칩 제조 판매에 따라서 로열티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데 향후에도 이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몇 개 안 되는 팹리스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될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연관 차장님과 이 또 반도체 관련돼서 칩셋 미디어까지 관심 종목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네요. 칩셋 미디어 눈여겨보겠습니다. 사연관 차장님 오늘 2개역 이동하면서 좋은 얘기 또 조언 많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